치매라고요? 지난 3년간의 녹음 파일이 여기 다 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개월 전,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큰아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동생 준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치매예요.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요. 목소리에는 지침과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동생이 3년 동안 어머니를 혼자 모셔왔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 어머니 요양원 정말 좋은 데예요. 운전대를 잡은 준석이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형을 힐끗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네, 아주버님.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최신식이에요. 어머님께서 훨씬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책으로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아 계셨습니다. 은발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어머니는 더 작아 보였고 더 약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옷은 헐렁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그 눈빛은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힘이 놀라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약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절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손톱이 준혁의 손등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도와. 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준석이 백미러로 뒤를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요즘 헛소리를 많이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도 재빨리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오늘 아침에도 저보고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3년을 모셨는데. 정말.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짜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준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것처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외곽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건물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1시간 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4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준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준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수진이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부축한다기보다는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이 앞서 걸으려 하자 준석이 말했습니다. 형은 서류 작성 좀 도와주세요. 접수처에서 할 게 많아요. 내가 직접 모시고. 아니요, 형. 어머니는 저희가 익숙해요.
형은 서류 부탁해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이끌려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준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절망과 애원이 섞인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맞는 걸까? 준혁의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밤 11시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영자는 침실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복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이는 듯 했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형은 미국에 있잖아. 절대 모를 거야. 준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몰래 대화를 하는 걸까요? 근데 어머님이 알면 어떡해? 알아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서류는 다 준비했어.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랑 집 서류 말이야.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통장? 집 서류? 그래도 어머님 명의를 우리한테 옮기는 건 너무. 옮기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야. 어머니 연세가 72이시잖아. 언제 치매 걸릴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지. 수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어제도 약 드셨냐고 물어보셨잖아. 이미 드셨는데. 맞아. 그거 봐. 벌써 시작된 거야.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약을 물어본 건 정말 깜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석이 약을 챙겨줬다고 했는데 약통에 약이 그대로 있어서 확인차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의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럼 언제 시작할 거야? 천천히. 급하게 하면 형이 의심할 수 있어. 우선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걸 주변에 알리는 거야. 친척들한테도 말하고. 그 다음엔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게 해. 치매 초기 진단받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후견인 될 수 있어. 그럼 어머니 재산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 와, 당신 머리 정말 좋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이 우리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집값만 해도 10억은 넘는데. 그리고 어머니 예금이랑 주식까지 하면 15억은 될 거야. 15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해. 형한테 들키기 전에. 영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좋겠다고. 나를 없애려는 거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근데 여보, 진짜 치매 걸리면 어떡해? 그럼 더 좋지.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가 모시기 힘들다고 하면 형도 뭐라 못해. 하긴. 형님도 미국에서 바쁜데 뭐라 하겠어.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준석이 결혼할 때도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빚까지 내가며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가였습니까? 영자는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준혁에게? 큰아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말한다고 해도 믿어줄까요? 준석이 부인할 텐데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친척들에게? 이미 준석이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소문을 퍼뜨릴 텐데요. 그럼 영자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찰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영자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이 정리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의록 작성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면 모든 과정을 기록하겠다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준혁에게 보여주겠다고. 절대 당하지 않겠어. 절대로. 영자는 녹음기를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장난 라디오처럼 보이는 낡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석과 수진이 식탁에 앉았을 때 영자는 웃으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잘 잤니? 네, 어머니.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그 대화를 나눈 사람 같지 않게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지켜볼 거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래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 가보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는 동안 나는 너희를 기록할 거야. 그날부터 영자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은발,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부터 연기해야 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어깨를 더 축 늘어뜨렸습니다. 거울 속에 치매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밥 먹었니? 자신의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불확실하게. 아니, 수진이가 누구더라? 완벽했습니다. 영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카디건 주머니에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녹음기는 내 무기야.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수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응. 잤어.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었니? 수진과 준석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영자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당황한 척했습니다. 준석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래.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은 계산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어머님. 됐어. 영자는 짜증을 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자주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영자는 속으로 그들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자는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 수진과 준석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녹음기를 켰습니다.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봤어? 오늘도 또 물어보셨어. 밥 먹었냐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확실히 심해지고 있어. 이러다 정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좋지. 우리가 일부러 만들 필요도 없고. 맞아.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잖아.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통장 이미 옮겼어? 아직.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하실까봐. 천천히 하나씩 옮기는 중이야. 조심해.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 걱정 마. 어머니는 이제 숫자도 제대로 못 세시잖아. 영자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못 센다고? 내가 평생 가계부를 써왔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외출했습니다. 어머님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 영자는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영자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준석의 서재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영자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영자의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로 내 서명을 위조하려는 거구나. 영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류 전체를 찍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영자 명의의 통장들이었습니다. 이미 복사해뒀구나.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입니다. 영자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영자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영자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해야 돼. 들키면 안 돼. 그날 저녁 영자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실수하는 척 했습니다. 준석아, 저녁 먹었니? 이미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준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수진이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족하고 있어. 계획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머님, 내일 병원 가요. 검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됐다고 했잖아. 영자는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중요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영자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 통장 이야기, 치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영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수진과 준석, 부엌에서 대화. 어머니 통장 옮기는 중. 재산관리 위임장 발견. 내 도장 무단 사용 준비 중.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3년. 3년만 버티면 돼.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준혁이 돌아올 때까지. 큰아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정신이 멀쩡해.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영자는 녹음기를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연기해야 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영자는 버틸 것입니다. 3년 후 현재. 준혁은 요양원 접수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소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여기에 두고 가야 하나?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해 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자신을 꼭 쥐었던 그 손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선생님? 직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석과 수진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2층 복도였습니다.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자주 올게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다정했습니다. 준혁은 문 옆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한테는 잘 말씀드렸어요?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서류 작성하고 계셔. 잘 됐네. 드디어 끝이네. 그러게. 3년 참 길었어.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년이 길었다고? 그나저나 어머님 통장 정리 다 끝났어? 응. 어제 마지막 것까지 옮겼어. 이제 어머니 명의로 남은 건 하나도 없어. 잘했어. 형이 알면 큰일 날 뻔했잖아.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옮겼다고. 형이 알면 큰일.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석과 수진이 나왔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준석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집 가서 소주 한잔 해야겠어. 좋지.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축하? 자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축하할 일입니까? 준혁은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너무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간호사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도와줘.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내 방. 서랍 아래. 라디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아직 계셨어요? 아, 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는 없었던 것처럼. 연기. 하고 있는 건가? 준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동생과 며느리의 이상한 대화. 어머니의 간절한 속삭임. 라디오라는 단어. 집에 가봐야겠어. 준혁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준석과 수지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준혁은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준 예비 열쇠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아니, 라디오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준혁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 이미 옮겼어?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숨이 멈췄습니다. 아직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하실까봐.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해. 어머니가 알면 큰일 나. 걱정 마. 어머니는 이제 숫자도 제대로 못 세시잖아.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3년치 녹음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이 우리 거야. 15억은 될 거야.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윤석 변호사. 대학 동기이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석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준혁?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급한 일이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알았어. 어디서 볼까? 1시간 후 준혁은 카페에서 윤석을 만났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들어봐. 윤석은 녹음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재산 횡령이야. 그것도 치매 환자로 위장해서.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연기하신 거야. 동생이 뭘 하는지 지켜보시려고.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재산 횡령, 사기, 노인 학대까지. 바로 시작하자.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곳에서 꺼내야 해. 그리고 동생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 윤석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선 후견인 변경 신청부터 하자. 그리고 재산 횡령 고소장을 작성할게.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그날 밤 준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 씨,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께서 어머님 후견인 변경 신청과 함께 재산 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석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습니다. 고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께서 직접 제출하셨습니다. 재산 횡령, 사기, 노인 학대 혐의입니다. 노인 학대라니. 제가 어머니를 3년 동안 모셨는데. 준석 씨, 통장 내역 확인했습니까?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총 12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모두 준석 씨 계좌로 이체됐고요.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형님이 정말 고소했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가 치매시잖아. 치매 환자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 안 돼. 그래도 괜찮아. 내일 형한테 전화해서 가족끼리 해결하자고 할게. 준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형,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 네. 형이 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설명할게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족끼리 조용히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윤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석이가 만나자고 합니다. 조심해.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 그래도 가봐야겠어. 어머니 일인데. 그럼 녹음해. 혹시 모르니까. 오후 3시 준혁은 준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이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형, 어서 와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거실에는 수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족 회의라더니 친척들을 다 불러놨네. 형님 오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형, 커피 드릴까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됐어. 준혁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준석이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고소장을 내다니. 왜긴. 내가 어머니 재산 횡령했잖아. 횡령이라니요? 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어머니 치매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한 거예요. 치매? 준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소리야? 큰형님께서 치매시다며? 준석이가 3년 동안 모셨잖아. 그게 거짓말이에요. 준혁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이 우리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억은 될 거야. 그리고 어머니 예금이랑 주식까지.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고모가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조작? 준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직접 녹음하신 거야. 내가 뭘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치매시잖아요. 치매가 아니라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연기하신 거야. 내가 어떤 놈인지 확인하시려고. 형님. 이모가 일어났습니다. 준석이가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효자인데. 효자?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어머니 도장, 통장 사본들. 준석이가 어머니 서명을 위조하려고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친척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만해요. 내가 왜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형이 뭘 알아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저는 3년 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재산을 훔쳤어? 준혁이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고?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거짓말하지 마. 두 형제가 마주 섰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진정해. 작은아버지, 이건 진정할 일이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머니 재산을 훔치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증거가 있어?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녹음 파일. 그게 증거가 돼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될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증언하실 거야. 어머니는 치매시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럼 증명해봐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형이 뭘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의사 진단서에도 치매라고 나와 있어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 진단서까지? 그 진단서도 조작한 거지. 조작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치매세요.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정말 치매가 아닐까? 준석이가 3년이나 모셨는데 거짓말할까? 준혁이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소송 취하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요? 법정까지 가야겠어요? 법정에 가야지.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실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실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지금 허공에 대고 싸우는 거예요. 준혁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친척들의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준석 편인가. 차에 오른 준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석이었습니다. 어땠어? 함정이었어. 친척들을 다 불러서 나를 고립시키려고. 그럴 줄 알았어. 준석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윤석아,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 의사 진단서까지 있으면.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구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윤석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준석 측에서 제출한 반박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치매 진단서, 3년간의 치료 기록, 약 처방전, 그리고 윤석은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석 씨가 3년 동안 어머님 병원비로 지출한 영수증들입니다. 뭐라고요? 총 5천만 원이 넘어요. 병원비, 약값, 간병비. 모두 준석 씨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준석이가 정말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윤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 씨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효자 이미지를 만들어놨어. 3년 동안 말이야. 준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 담당 의사 이름과 병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이 의사,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확인해봤어. 20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야. 평판도 좋고. 그럼 어떻게? 준석 씨가 어머님을 데려갔을 때 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셨던 거야. 의사는 그걸 보고 진단한 거고. 어머니가 연기를 하셨구나. 너무 완벽하게.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요. 준혁?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큰아들. 네, 어머니. 준혁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를 구하러 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치매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믿어줘.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그 순간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형, 여기 왜 왔어요? 어머니 보러 왔지. 지금 어머니 상태 안 좋으세요. 나가주세요. 내가 왜 나가? 어머니 면회 시간 끝났어요.
규칙이에요. 준석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죠? 네, 오후 7시까지입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복도로 나오자 준석이 따라왔습니다. 형, 그만 좀 해요. 뭘? 소송. 취하하세요. 우리 가족인데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너한테 가족이란 게 뭐냐? 준혁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재산 훔치는 게 가족이야? 훔친 게 아니에요. 관리한 거라고요. 관리? 내 계좌로 12억 옮긴 게 관리야?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도 미국 가면서 돈 받았잖아요. 어머니한테. 그건 학비였어. 나중에 다 갚았고. 어쨌든 형도 받은 거예요. 너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형은 돈 받고 미국 갔고 저는 여기 남아서 어머니 모셨어요. 3년 동안이나요.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편하게 살면서 저보고 어머니 모시라고만 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죠. 수고한다, 동생아. 잘 부탁한다. 그게 다였어요.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어머니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밤에 배회하시면 쫓아다니고 제 인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훔친 거야? 대가예요. 당연한 대가라고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준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법정 가면 형이 질 거예요. 증거는 저한테 다 있어요.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 다요. 어머니 증언 있어.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법정에서 인정 안 돼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머니가 멀쩡하다고 해도 3년 동안 치매 연기를 했다는 게 증명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허위 진단받은 거니까.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 오히려 어머니가. 형,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소송 취하하세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후회할 거예요. 준석은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질 수도 있겠구나.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석아, 왔어? 우리 정말 이길 수 없는 거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은 우리한테 불리해. 준석 씨는 3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어. 모든 증거를 만들어놨어.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 법정에서는 그게 진실이야. 그럼 녹음 파일은? 녹음 파일은 사적인 대화야.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설령 인정받아도 준석 씨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할 거야. 준혁은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 증언은? 준혁아. 어머니가 법정에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뭐가 될까? 진실이 밝혀지겠죠. 아니야. 준석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거야. 치매 환자가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라고. 준혁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싸워왔습니다. 녹음기를 돌리며 증거를 모으며 외로움을 견디며. 그런데 자신은 어머니를 구할 수 없는 겁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자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혁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을 3개월 동안 담당했어요. 어머니가 어떠셨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 달랐어요. 어떻게요?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식사 시간도 있고 화장실 위치도 헷갈리고. 그런데 어르신은 너무 정확하셨어요.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식사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가끔 제가 약 드리러 가면. 김민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날짜랑 시간이랑. 제가 들어가면 황급히 숨기셨지만요. 노트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준석 씨가 면회 오셨을 때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원래는 멀쩡하신 표정이셨는데 준석 씨 보시자마자 갑자기 멍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마치 연기하시는 것처럼.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정에서요?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도 와 있었습니다. 준석과 수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석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가 준비한 거 다 보여주면 돼. 윤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 횡령 및 노인 학대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 박준석 씨는 3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모셔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박영자 씨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치료 기록, 약 처방전입니다. 또한 피고 박준석 씨가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총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면 누군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박영자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윤석은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박영자 씨가 3년 동안 직접 녹음한 파일입니다. 피고와 며느리가 재산 횡령을 계획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이 우리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준석 측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불법 녹음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대화를 일부만 편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대화가 사실이라 해도 이것만으로는 박영자 씨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도 녹음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자 씨를 직접 법정에 모시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박영자 씨는 현재 치매 환자로 법정 출석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박영자 씨는 자신이 직접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허가합니다. 박영자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십시오.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작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증인석까지 휠체어로 이동했습니다. 선서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윤석 변호사가 다가갔습니다. 박영자 씨, 본인은 치매입니까? 영자는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3년 동안 치매인 척 하셨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제 재산을 훔치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연기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영자 씨, 본인은 2021년 5월에 정신과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저는 일부러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사를 속였다는 말씀입니까?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박영자 씨, 본인은 의료진을 속이고 허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범죄 아닙니까? 저는 제 재산을 지키려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들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할 행동입니까?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불법 녹음 말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때 윤석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한 명 더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실버케어 요양원 간호사 김민지입니다. 김민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영자 씨를 3개월 동안 담당했습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박영자 어르신은 다른 치매 환자분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셨어요. 김민지는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노트 작성, 준석 앞에서의 연기. 그리고 이것을 제출합니다. 김민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노트입니다. 재판장이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2021년 5월 3일 준석, 통장 이체 이야기. 2021년 6월 15일 수진, 요양원 보내자고 함. 2022년 1월 10일 제 도장 몰래 가져감. 3년간의 치밀한 기록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피고 박준석 씨.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 노트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박준석과 최수진은 박영자 씨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허위로 치매 진단을 유도하여 재산을 횡령하려 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 횡령죄로 징역 3년, 노인 학대죄로 징역 2년, 합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횡령한 재산 12억 원을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의 외로운 싸움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요양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아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챙기셨어요? 응. 가져갈 게 별로 없구나.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제 팔 잡으세요. 괜찮아. 내가 걸을 수 있어. 하지만 영자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3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며 움직임을 제한했던 탓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김민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고마웠어, 민지야.
영자는 김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김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전화 드릴게요. 그래. 꼭 연락하렴. 차에 올랐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을 갇혀있던 요양원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구나.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가끔 백미러로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자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법정에서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작은아버지가 다가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준혁이 어머니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익숙한 소파였습니다. 30년을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앉으니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했어요. 고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영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싸웠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웠던 밤들, 두려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구나 싶어서. 친척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영자는 눈물을 닦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진심이었습니다. 3년 만에 먹는 집밥이었습니다. 식사 후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자와 준혁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영자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하지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준혁이 법정에 제출한 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간의 증거였습니다. 3년간의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준혁이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왜?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어머니 혼자 3년 동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와줬잖아. 나를 믿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준혁아, 이제 미국 돌아가야지? 아니요. 당분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회사는? 사표 냈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로펌 차릴 생각이에요. 윤석이랑 같이요. 그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준혁과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영자는 준석이 훔쳐간 12억이 반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반은 내 이름으로 할 거야. 안 돼요, 어머니. 괜찮아. 넌 자격이 있어. 영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기부할 거야. 기부요? 응. 노인 학대 피해자 돕는 재단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자는 공원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깐 산책하고 싶구나.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아. 네, 어머니. 나 후회 안 해. 네. 3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 나를 지켜냈잖아. 내 존엄을 지켰잖아.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석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도소에 있어. 5년이니까. 한참 있어야 나올 거야. 불쌍하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그러세요, 어머니. 이제는 편히 사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어머니, 국화차예요. 고마워. 영자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았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겼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을 가장 빨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